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입니다. 5월 25일 수요일,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신문 읽으면서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요 뉴스 5가지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요, 스냅 CEO의 실적 우려 소식에 기술주들이 폭락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는 450조 원, 현대자동차는 63조 원 등 재계가 연이어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디에 투자되는지 살펴보고요. 세 번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번째, 전력시장에 S&P가 도입되자 민간 발전사들이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러시아 경제 여전히 잘 돌아간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요, 소셜미디어 스냅챗의 모기업인 스냅이 실적 부진을 예상한다는 소식에 혼조세로 마감되었는데요. 다우지수는 0.15% 상승 마감했지만 나스닥은 2.3% 폭락했고요. S&P 지수는 0.81%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스냅 최고 경영자는요,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경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돼 분기 실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스냅의 주가가 전일 대비 43% 폭락했고요.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메타, 알파벳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악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을 구성하는 11개 업종의 스탁 히트맵 살펴보면요, 11개 업종 가운데 6개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술주, 통신서비스, 재량소비재, 금융 등이 빨간색을 보이는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와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등 경기 방어주들은 초록색, 즉 주가가 조금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롯데그룹, 하나그룹 등이 일제히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5년 동안 450조 원을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에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현대차그룹은 4년 동안 63조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로봇, 도심항공, 내연기관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롯데그룹은 4년 만에 대규모 투자 계획 5년 동안 37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밝히면서 바이오 산업의 진출, 전기차 충전 사업, UAM 등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하나그룹은 친환경 에너지, 탄소 중립, 방산 및 우주항공에 5년 동안 37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 그룹사별로의 투자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규모의 450조 원 투자를 밝힌 삼성전자는요, 주요 투자 분야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초격차 리더십을 강화한다고 밝혔고요.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신성장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투자하며 파운드리 업계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로 해서 반도체 분야에서는 비메모리, 메모리 모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영위하고 있는 CMO 사업이죠. 이는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구현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밝혔고요. 나머지 신성장 동력으로는 인공지능과 차세대 통신 5G와 6G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으로 6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현대차 그룹은요, 순수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 등 전동화 친환경 전기차 사업에 투자하고, 그 다음으로 신기술 신사업으로는요, 바로 웨어러블 로봇 개발, 항공 모빌리티 기체 개발 등 로봇과 UAM 사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네요. 이러한 현대차 그룹의 로봇 투자 소식에 어제 주식시장에서 로봇 관련 테마가 매우 큰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그룹은요, 5년간 37조 원을 CDMO 생산 공장을 국내에 신설하는 걸 검토하고 전기차를 도입해서 전기차 인프라를 관련된 투자를 많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수소, 배터리 친환경 사업 등에도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하나그룹은요,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탄소 중립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수전의 양산 설비 투자 등 탄소 중립 사업에도 투자하고, 또한 방산과 우주 항공에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요, 도심 항공 우주 UAM 사업이 공통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24일 한국은행의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경제 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3%를 기록해서 전월 대비 0.2% 상승했고요. 이러한 수치는 2012년 이후 9년 7개월,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란 경제 주체들이 향후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될지를 전망하는 건데요. 이 수준이 올라간다면 경제 주체들이 물가가 더 오를 것을 예상해서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릴 우려가 있죠.
특히 오는 26일에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 아무래도 이러한 지표들이 반영돼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한전이 최악 적자의 전력 도매값 상한제를 도입하자 민간 발전사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요, 전력 거래 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핵심으로 한전의 연료비 급등 부담을 발전사들이 분담하게끔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력 유통 구조를 살펴보면요, 민간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도매가로 판매하면 한전은 이를 다시 소비자 전기요금으로 판매하는 구조인데요. 이 과정에서 전력 도매가는 연료비 변동을 포함한 시장 가격인 개통 한계 가격 S&P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반면에 소매 가격은 인상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는 10년간의 월 평균 S&P 추이를 살펴보면요. 2년 전 S&P 월 평균 가격이 킬로와트당 50원이었는데요. 현재는 200원으로 2년 만에 4배로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소매 가격은 사실상 정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전기값이 오르지 않는 한 그 부담은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였는데요. 실제로 한전은 최근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서 올해 1분기에만 7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냈지만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그리고 크고 작은 민간 발전사들은 이익이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S&P 상한제가 나오자 민간 발전 기업인 GS, SK, SGC 에너지 등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 중에 SGC 에너지는 어제 무려 18%나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러시아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푸틴의 말이 진짜인지 루블화 가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는 1달러당 143불 루블로 가치가 급락했었지만 다시 이러한 루블화 가치가 오르면서 현재는 1달러당 57루블을 기록하면서 4년 내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이 많은 유럽의 유로화의 경우에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측은 가스를 사는 외국 기업 절반이 루블화 계좌를 개설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루블화 대금 결제를 거절하는 국가들에는 에너지 수출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루블화뿐만 아니라 러시아 지수를 살펴보면요, 1월 지수를 다 회복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자 서방의 제재가 일어나면서 러시아 지수는 장중 한때는 600포인트까지 내려갔었고 종가 기준으로도 700포인트를 기록했었는데요. 현재는 127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쟁 직전 지수를 다 회복했던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러시아 지수에 투자하는 국내 상품의 경우에는 지수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ETF 등의 스왑 거래를 통해서 일을 진행했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러시아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이러한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주의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경제 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 뉴스 읽기 5월 25일 수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야너주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마감 시황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마감 시황에서 만나요. 안녕.